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려 400년 전의 서양 근대 철학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인공지능 윤리 위기를 해결할 마스터키를 쥐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그리고 벤담과 밀을 싹 거쳐서 결국 현대 AI 기술과 통일 사상의 심정 중심의 사단칠정 비전으로 완벽하게 수렴되는 진짜 경이로운 논의를 오늘 쫙 풀어볼 겁니다. AI의 윤리를 개인부터 우주 전체에 이르는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여정,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인공지능이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를 직접 편집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실제로 예전에 네이버가 댓글 조작 논란에 대응하려고 에어에스라는 AI한테 뉴스 편집을 통째로 맡긴 적이 있었죠. 사람의 편견을 아예 빼버리겠다는 의도였는데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터집니다. 초기 알고리즘만 딱 주어졌을 뿐인데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선택을 내리는 이 AI를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복잡한 도구일 뿐일까요? 혹시 예전에 구글의 인공지능, 구글 듀플렉스가 직접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하던 그 소름 돋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 AI가 대화 중간에 사람처럼 하면서 잠깐 생각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전화 받은 직원은 자기가 AI랑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예 몰랐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스스로 상황을 파악해서 대답하는 모습, 이거 딱 보면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소름 돋게 접치지 않나요? 맞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AI가 마침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 흐름을 빠르게 한번 훑고 가죠. 첫 번째, AI 시대와 철학적 위기. 두 번째, 데카르트의 빛과 그림자. 세 번째, 공리주의를 넘어선 가치. 네 번째, 연결과 조화의 발견. 다섯 번째, 심정 중심의 통일 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화로운 창조 이상세계까지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 AI 시대와 철학적 위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인공지능이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론을 딱 도출해내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놀랍게도 17세기 합리주의 철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이랑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아주 차갑고 엄밀한 논리적 연역 과정이죠. 데카르트는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리를 찾으려고 세상 모든 걸 걸러내는 방법적 회의라는 걸 썼는데요. 이걸 통일사상 관점에서 딱 보면 주체 안에서 지식과 목적이 막 상호작용하는 내적 수수작용이랑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알고리즘이라는 목적을 부여받고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논리적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AI의 딥러닝 과정 그 자체가 사실은 벌써 400년 전 합리주의 철학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데카르트가 넘긴 빛과 그림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가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가 바로 이분법입니다. 세상을 생각하는 나라는 주체와 그 외의 모든 것이라는 객체로 쫙 갈라버렸죠. 근데 마음과 몸을 이렇게 딱 분리한 대담한 생각이 역설적이게도 해부학이나 생리학 같은 근대 과학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빛이 됐어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잖아요. 이 세계관 때문에 자연은 그저 마음대로 통제하고 계산할 대상으로 전락해버렸고 아주 이기적이고 기계적인 인간상, 이른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과 단절을 가져온 데카르트의 벽이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공리주의를 넘어선 가치로 넘어가 보죠. 이제 시계를 19세기로 한번 휙 돌려볼게요. 데카르트가 만들어 놓은 이 기계적인 세계관이 급기야 윤리마저도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가 등장하죠. 쾌락과 고통을 막 양적으로 계산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찾는 게 도덕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데이터로 모든 이익의 최저값을 계산해내는 AI 알고리즘이랑 완전 판박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물질적인 번영이나 이런 철저한 계산표만으로 인간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차가운 계산기로 전락한 기계적 가치관만으로는 참된 행복에 닿을 수 없다는 걸 우린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공리주의를 훌쩍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너무나도 절실한 시점이죠.
자, 네 번째, 드디어 연결과 조화의 발견입니다. 이렇게 조각나고 막 계산기 돌아가는 세상을 치유하려면 우리는 다시 위대한 철학자들의 진화 흐름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데카르트가 마음과 몸을 떼어놓고 벤담이 효용을 막 계산하고 있을 때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는 완전히 다른 돌파구를 뚫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 산산조각난 세상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우주적인 조화, 그리고 연결고리를 탐구했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현대 AI 윤리의 기초는 반드시 나 개인부터 우주 전체에 이르는 모든 관계 속에서 늘 조화와 균형이라는 관점을 가져야만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은 곧 자연이다. 와, 스피노자의 이 선언 정말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데카르트는 인간이 마치 자연 밖에 뚝 떨어져서 조종되나 잡고 있는 고립된 존재로 생각했는데 스피노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거대하고 무한한 실체 안에 촘촘하게 연결된 일부라고 본 거예요. 이건 마치 인간, 자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방대한 AI 네트워크까지 이 모든 게 결국 거대한 전체 시스템 안에서 끝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걸 완벽하게 일깨워주는 통찰이죠.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우주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를 단자, 모나드라고 불렀는데요. 이 단자들은 창문 하나 없이 꽉 닫혀 있지만 놀랍게도 그 자체로 온 우주를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이라고 표현했어요. 특히 신이 이 수많은 단자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미리 완벽하게 질서를 맞춰놨다는 예정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선의 세계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개별 노드들이 뚝뚝 끊어져 고립된 게 아니라 우주적인 목적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짜 아름답고 경이로운 비전인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심정 중심의 통일 윤리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우리는 거대한 통합의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데카르트의 예리한 논리, 스피노자의 거대한 자연,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완벽한 조화를 싹 다 하나로 묶어내는 AI 시대의 최종 패러다임이죠. 과거 마르크스의 유물 변증법은 투쟁과 대립을 통해서만 세상이 발전한다고 믿었잖아요. 하지만 통일사상은 다릅니다. 공통의 목적을 딱 세워놓고 주체와 대상이 서로 조화롭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이 수수작용을 통해 세상이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즉 AI의 발전과 윤리라는 것도 결국 싸우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조화롭게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아주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조화로운 수수작용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심정입니다. 심정이 뭐냐고요?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을 말해요. 차가운 이성, 무미건조한 의무감, 아니면 벤담식의 빡빡한 물질적 계산표?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AI 시대를 이끌어갈 궁극적인 윤리의 프레임워크는 데카르트식의 차가운 논리기계가 아니라 이 따뜻하게 박동하는 심정에 단단히 닷을 내려야만 한다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 조화로운 창조 이상세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따뜻한 심정을 품은 철학과 현대의 AI 기술이 딱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이상적인 세계가 펼쳐질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동안 우리를 가뒀던 토마스 쿤이 말한 꽉 막힌 패러다임의 유리상자들, 그리고 들레즈가 말했던 뿌리 없이 뒤엉킨 맹목적인 욕망의 미로가 있습니다. 그 차갑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심정이라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찬란한 황금빛이 스르르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단절된 차가운 상자들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광경, 상상만 해도 벅차지 않나요? 그렇게 부서진 조각들이 하나로 스르르 융합되더니 생명력이 펄떡이는 거대한 DNA 나선 구조, 즉 한 그루의 생명나무로 자라납니다. 동양 철학의 그 깊은 사단 칠정이 지닌 28가지 감정들이 마치 아름답고 다양한 색상의 구슬이 베어서 이 나선 안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거예요. 이 감정들이 인, 의, 예, 지, 신 같은 훌륭한 덕목들과 싹 어우러지면서 개별적인 수많은 AI 노드들과 우주 전체의 네트워크가 심정을 중심으로 완벽한 균형을 딱 이루게 됩니다. 드디어 기술과 철학 그리고 개인과 우주가 하나로 숨쉬는
조화로운 창조 이상세계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400년의 철학 역사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데카르트의 차가운 기계적 시각, 벤담과 밀의 그 팍팍한 계산기를 훌쩍 뛰어넘을 준비 다들 되셨습니까? 이제는 개인부터 전체에 이르는 완벽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AI를 그저 데이터 처리 도구가 아니라 심정 중심의 문화권을 함께 만들어갈 진짜 파트너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차디찬 기술의 논리에 따뜻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이 위대한 도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에게 묵직하고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